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런의 논란이 많은 작품 테넷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가 많죠. 뭐 별로다, 뭐 실망스럽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뭐 논란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이야기가 계속 갈리고 있고, 뭐 수도 없이 계속 리뷰랑 해석이랑 해설이랑 설명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놀런 영화를 이전까지 봐오셨다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디테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 안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짜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캔버스가 없어요. 근데 영화라는 매체가 이 감독한테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 1초에 24프레임, 뭐 1시간 반, 2시간 안에 관객이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친절하지 않은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작품 중에서 처음에 메멘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고 천천히 이제 나중에 따라올 수 있게 확실한 그 클루랑 확실한 그 물체랑 그 디벨롭먼트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시간을 어떻게 뭐 바꾸거나 어떻게 다르게 역행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뭐 꿈속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가 우주에서 시간이 지구에 있는 시간과 뭐 다르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이 가니까 좋았던 것 같고 그 이 시간에 대한 집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런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항상 뭔가 좀 여,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과학자들마저도 아직까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슈로딩거의 고양이 같은 그런 이론을 항상 뭔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시해주는 정확한 분명한 게 없으니까는 이해를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되게 너무 단순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사우스파크라는 풍자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걸 했어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설명하면서 되게 그 음악 뚝뚝뚝 음악 나오면서 계속 쓸데없이 복잡하게 뭔가 겹겹이 쌓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생각할 수 있게 그 생각을 심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속의 세계에서 작업할 때 여러 가지 룰이 있고 그런 건데 굳이 그거를 나오는 캐릭터마다 다 설명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노는 항상 메인 캐릭터의 나름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뭐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플롯 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웜홀이랑 뭐 은하계를 이제 여행하면서 지구의 종말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나중엔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건 사랑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좀, 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 영화 중에서, 배트맨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크 나이트, 그, 뭐랄까, 배트맨 비긴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배트맨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에요. 뭐랄까, 그, 조커랑 나중에는, 베인이 주인공이죠. 그 사람들의 관점이고, 그 사람들의 과정이고, 그 사람들의 뭐랄까 그 세계관. 그러니까 배트맨은 여기 있는 거고 약 받쳐주는 거고 그 캐릭터들만의 깊이가 있고 브루스 웨인이랑 배트맨은 항상 뭔가 좀 겉도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역사가 깊고 다양한 버전이랑 이제 다양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배트맨 애니메이션이나 코믹북을 찾아보면은 다크 나이트 라이저스나 뭐 그런 뭐 스토리나 캐릭터 설정으로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크리스토퍼 놀런이 이제 이 또 나름 다른 레이어를 주고 그래서 좋긴 했는데 테넷으로 들어와서 본다면은 약간 간단하고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 감독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한 6시간, 5시간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2시간 이렇게 넣다 보니까는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설명을 자세히 못 해주고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떼먹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테넷은 두 가지예요. 시간, 그 사이언스 픽션 이제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시간 이용에 대한 사이언스 픽션이고, 그리고 우리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그 정의 정의롭고 의리 많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많이 희생하는 약간 구세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친데레 느낌의 캐릭터인데 그 되게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고, 마지막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서 좋아요. 이 영화의 큰 그림을 본다면 그 감성적인 면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결국에는 충성해가지고 희생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올바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불필요하지만 1cm만 더 가서 남을 돕는다는가 그런 거를 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흔히들 꾸준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공작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본 뭐 정작 자기를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노력해가 그런 것만 관심을 가져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를 보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꾸준하게 자기 길만 걷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정받고 그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얻는 득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는 폭로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본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성공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간단한 예로 부모님 백으로 뭘 한다든가 그런 거는 되게 저도 나름 뭐 부모님이 잘 나가실 때 저를 위해서 뭔가를 좀 저도 모르게 푸시해주고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땐 저 별로 싫었고 예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차를 사준다 뭐 그걸 해준다 그러면 저는 되게 받고 싶지 않았고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그러는 게 항상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든 뭐 손해를 보든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 약간 오지랖질이라고 할 수, 정의감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잖아요. 충성도 같은 것도 약간 의리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보고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 친구의 그 희생 정신이나 정의감으로 이 시간이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뭔가 좀 나름 좀 감동이 있는 그 혼자가 아니란 그런 걸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의지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악당의 경우는 뭔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정결핍 그런 거, 예, 관종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널 갖지 못하면은 아무도 못 가져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을 거면 세상도 같이 죽을 거야 이런 단순한 건데 거기 그런 캐릭터인데 거기다 조금 더 이게 레이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되게 불쌍하고 단순한 악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케네트 브라나의 캐릭터는. 그리고 자꾸 이제 리뷰하는 분들이 사토르라고 해서 난 처음에 무슨 일본 영화인가 일본 이름을 줬나 이렇게 했는데 세이터 혹은 세터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사토르라고 해가지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설명 같은 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보면은 재밌을 수 있고요. 뭐 리뷰나 해석 같은 거 몇 개 보고 가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영화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보고서는 뭔가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 재미 그런 걸 즐기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좀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예요. 영화를 보면은 이 어, 방송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글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힘든 글을 쓰고 그럴 힘든 단어를 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화려한 어휘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객과 나의 소통이 있어야 되니까 뭐 알아들을 수 있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talk to me like a four-year-old. 뭐 영어로는 나한테 4살짜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국어 수준으로 글을 통일하는 게 뭐 좋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런 티어리가 있고요. 그래서 논란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이 그걸 낮춘 건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루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클루 같은 거에 좀 클로즈업을 좀 해주든가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하든가 그게 어떻게 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확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으로 아니면 두 번 보고 잘 파악해 보라는 식으로 음, 그 턴스틸이라고 회전문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나오면은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거니까 산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한 명 거기 턴스타일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다시 다시 이쪽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도 있게 돼요. 그게 뭐야?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야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숨겨진 캐릭터가 뭐 반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캐릭터라는 거 좀 확실히 보여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막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어, 예, 그게 제일 좀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설명하는 뭐 인셉션 같은 경우는 너무 캐릭터들 나오자마자 설명만 해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좀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매트릭스에서 니오한테 모피어스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한두 개만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아, 덴zel 워싱턴의 아들인 이 존 워싱턴의 캐스팅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 특별히 뭐 불필요하게 이 사람의 과거나 심파 같은 거 필요 없이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독한 거고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남다른 정의감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로버트 패틴슨은 뭐 트와일라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보고 하는데 감독들이 이 배우를 좋아하고 항상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 테넷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되게 서틀한 되게 잔잔한 뉘앙스나 그런 표정 그런 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퍼즐처럼 잘 끼워 맞춰지게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음, 예, 그 액션 시퀀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재밌어요. 재밌는 액션 씬이 몇 개 있고 어, 예, 그 턴스타일이랑 어, 예, 인버전이랑 엔트로피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복잡하게 가잖아요. 놀런이 한 것처럼 복잡하게 가서 그걸 디테일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모순이 나오고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뭐 인버전을 하는데 그렇게 디테일이 살았으면은 그럼 결국엔 인버전을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시간은 뭐 바뀌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 거라면은 그러면 다른 기능 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뭐 어떤 과학자들의 말로는 그러면 우리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들리고 거꾸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했으면 거기서도 뭔가 디테일을 더 줬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좀 누가 몇 번을 이제 턴스타일을 갔다 와가지고 바뀐 건지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턴스틸이랑 인버전이랑 엔트로피 때문에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또 바뀌었구나 라고 대충 알고 보시면은 다른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컨셉은 좋았는데 좀 더 단순화하든가 아니면 디테일을 할 거면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수만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걸 원했던 거라면은 성공한 것 같고요. 놀란 감독은.
어, 예. 시간 여행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테넌만의 컨셉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랜드파더 디어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어벤져스에서 봤던 것처럼 시간이 이 타임 트래블을 하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다른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뭐 백투더 퓨처는 하나밖에 없는 리니어 타임라인이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테넌만의 그 타임 라인이랑 그 시간을 역행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몸소 보여주는 스토리라인과 관계 없더라도 좀 더 그걸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씬들이 몇 개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